안녕하십니까. 생각하면 생각대로 꼬마빌딩 건물주택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꼬마빌딩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이 명제는 우리가 핵심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 내 거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노력 없이 결과를 얻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꼬마빌딩의 주인이 된다, 사장이 된다, 그런 큰 꿈이 있는데 그 가는 길에 길이 험난만 할까? 아니죠. 왕도가 있습니다. 그 왕도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라고 한다는 것은 자본이 세상을 평가하고 잣대로 들이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인데, 이 돈이 있으면 생활하기 편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가고 싶은 거 다 가요. 또 좋은 일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부를 할 때 재능 기부라는 것도 있고 또는 노력 봉사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돈으로 기부하는 것이 가장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가지고 사람의 신분마저도 평가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데 왕도가 있다 없다. 대부분의 많은 재테커들은 그 왕도와 생각하지 않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를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냥 강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재테크를 해서 왕도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 자, 중요한 거는요, 재테크를 할 때는 항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제 1차 목표, 자, 내가 꼬마빌딩 주인이 된다. 그 목표는 장기간의 목표입니다. 30년의 세월이 걸릴 수도 있는 아주 중장기의 목표일 수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기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 목표라는 거는 단기 목표, 중기 목표, 그리고 장기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이 생생고에도 그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고 내가 현재 저축 가능한 연간 수입이 얼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꼬마 빌딩의 규모가 어느 정도고 내가 꼬마 빌딩을 손에 놓고자 하는 기간을 얼마로 놓고 싶다 하는 사례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종잣돈이 5천만 원이야. 나는 지금 종잣돈이 2억이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목표가 아직 내가 나이 20이니까 25년 후에 45세 꼬마 빌딩 주인이 되고 싶어. 나는 나이가 35이니까 10년 만에 나는 꼬마 빌딩 주인이 되고 다 케이스가 달라요. 그 케이스에 스스로 맞춰서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를 세야 되는데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계획표 많이 세웁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뭐하고 8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그렇게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는 실천이 잘 안 되고 실천이 잘 안 되면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단기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천 가능한 좀 쉬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 재테크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사람은 초짜예요. 처음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초보자가 어렵고 힘든 거를 해낼 수 절대 없죠. 초보자는 초보자처럼 쉬운 걸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그냥 한적한 도로에서 운전하듯이 그러면서 단계를 거치듯이 근데 처음부터 고속도로 나가가지고 한 방에 대형 사고 한번 나면 운전대 못 잡아요. 실망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재테크의 계획을 세울 때 단기 목표는 쉽게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수입이 300만 원이다. 그럼 내가 한 달에 20만 원만 저축해 보겠다. 30만 원만 저축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1년, 2년을 하면 이제 초보 운전이 어떻게 돼요? 중전 운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방법도 생기고 실력도 늘고 할 때 그때는 좀 세게 들어가면 중기 계획부터는 좀 세게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장기 계획은 다른 사람의 자산, 소위 말해서 대출이나 차입금, 보증금들을 끌어다가 내 꼬마 빌딩을 만드는데 쓸 수 있는 그때는 왜? 베테랑이 됐으니까. 그래서 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로 세우시고 초기는 초보 운전자처럼 쉽게, 중기는 중견 운전자처럼 적당히, 장기는 조금은 무모할 수 있지만 다양하게 그리고 강력한 푸시를 해서 가시면 제가 보기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또 100% 된다 이러면 아마 여기 동영상 보시는 분이 너 책임져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됐잖아 이러실까봐 말씀은 잘 못 드립니다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부자들의 습관을 좀 배우셔야 돼요. 부자들은 분명히 그들만의 돈 버는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을 그분들과 부딪히거나 접촉하거나 그분들과 같이 생활해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
내면에 있는 실력, 습관 꼭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은행 지점장 또는 PB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부자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보여주는 기본적으로 근검 자료입니다. 그분들 돈 많다고 맨날 호의호식하고 맨날 좋은 데 가고 맨날 명품 사고 안 그럽니다. 단 그분들은 그건 있어요. 쓸 땐 제대로 씁니다. 써야 될 것과 쓰지 않을 것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있고 정확하게 절약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은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주변의 경제 상황을 늘 들여다보고 있어요. 야, 이쪽이 좋아? 저쪽이 좋아? 이 투자가 먹힐 거야? 안 먹힐 거야? 우리 초짜들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좋대 그러면 그냥 봇대리 써갖고 갑니다. 누가 좋다는 얘기 믿지도 않지만 실제 항상 늘 상황에 쳐다보고 관심 갖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그분들이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초짜들은 그것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투자 대박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 투자 포인트는 수많은 투자 포인트의 하나일 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투자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왜 거기에 올인을 하느냐. 그 다음에 부자들은 여행이나 운을 바라지 않습니다. 재테크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과학이고 통계입니다. 그 과학과 통계를 전제로 해서 재테크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자들의 특징은 전혀 여행과 운을 바라지 않는 거죠. 물론 사실 또 세상 살다 보면 운도 있어서 그래도 운이 맞아주면 고마운 거고, 근데 전제가 정확한 판단과 분석 그리고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부자들하고도 가까이 가면서 그분들의 습관, 그분들이 하는 경제 행동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스스로 경제 공부도 해야 되고 관심 있는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넓게도 보셔야 되지만 내가 특정 부분에 그쪽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특정 부분을 전문화시켜서 들여다보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정보라는 것이 너무 빨라도 효과가 없고 너무 늦어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 정보가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그 포인트에 타이밍을 맞춰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꼭 기억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생꼬는 여러분들의 것이고 생생꼬 등기 등본에 여러분의 이름이 조금이 올라갈 거라고 감히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빌딩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그날 위해서 우리는 계속 쭉 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